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 호스퍼는 아스날에 0-1로 패배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점수에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실망을 포함한 전반적인 좌절감을 나타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을 가장 화나게 한 것은 근소한 차이의 패배가 아니라 팀의 가장 빛나는 스타인 손흥민이 완전히 잘못 활용되었으며 90분 동안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강력한 상대들을 상대로 많은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평소보다 훨씬 더 후방에서 기용되면서 공격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번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경기 후 던져진 질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팀 내 대형 스타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장기적인 여정에서 한 번의 실수에 불과한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중원 깊숙이 내려가거나 측면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손흥민은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공격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골문에서 너무 먼 위치에서 활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 창의성과 돌파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수동적이 되었으며 팀의 공격 패턴은 단조로워졌고 상대에게 쉽게 간파되었습니다. 아스날은 견고한 수비와 조직적인 플레이로 토트넘의 약한 공격을 쉽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단 한 번도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손흥민을 후방에 배치함으로써 토트넘은 손흥민과 메디슨, 솔랑키 간의 연계 플레이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간의 조합은 경기에서 큰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선수들은 서로의 연계가 부족했고 중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을 잃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팀의 공격은 약화되었고 아스날의 수비를 뚫기 위한 날카로움이 부족했습니다. 경기 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활용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이자 토트넘 출신인 게리 리니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결정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기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두고 말이다. 토트넘은 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팀은 승리할 기회를 잃었다. 고 말했습니다. 리네커는 손흥민이 후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단순히 재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주된 공격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주요 분석가인 제이미 캐러거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캐러거는 손흥민은 그렇게 깊숙이 내려가선 안 된다. 그는 공격수이며 날카로운 공격의 핵심이다. 만약 당신이 그를 수비적인 윙어처럼 활용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캐러거는 손흥민이 상대의 수비를 빠른 속도와 예리함으로 뚫어낼 수 있는 선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는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팬들 사이에서도 강력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경기 후 SNS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삭비스테코글루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으며 많은 팬들이 클럽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패배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데이비드 베컴의 경기장 관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자 세련된 플레이로 유명한 베컴은 토트넘의 경기 흐름을 보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망스러운 표정은 중계 카메라에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즉시 각종 언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영국 언론, 특히 가디언 더 가디언, BBC 스포츠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손흥민의 잘못된 활용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베컴은 공격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창의력의 부족을 넘어서 토트넘이 잘 조직된 아스날 수비진을 상대로 날카로운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한 팀의 정체성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기 후 토트넘 팬들의 실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커뮤니티와 포럼에서 즉각적인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를 대체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은 손흥민이 그렇게 후방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는 우리 팀의 스타이며 경기의 흐름을 단 몇 초 만에 바꿀 수 있는 선수다. 감독은 이를 이해해야 한다. 고 전했습니다.
경기 후 방송된 축구 해설 프로그램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있는 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몇 차례 기회를 얻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의 공격진은 날카로움이 부족했으며 아스날의 골문을 위협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솔랑케는 손흥민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득점할 수 있었던 몇 차례 기회도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 중 하나는 손흥민과 메디슨의 완벽한 연계 플레이 이후 솔랑케가 슈팅을 실수한 65분 장면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솔랑케의 슈팅은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책은 팬들의 실망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과 같은 기회를 활용해야 할 때마다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78분에 손흥민이 정확한 코너킥을 올렸지만 로메로는 아스날 수비수들에게 압도당해 헤딩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공격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결단력을 가져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패배는 단순히 손흥민의 활용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게 창의성과 유연성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경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술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을 너무 후방에서 활용하는 것은 팀의 공격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돌발력을 잃게 만듭니다. 토트넘은 공격 전술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트피스나 롱볼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격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아스날과 같은 견고한 수비진을 상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이번 시즌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훌륭한 공격수가 아니라 몇 초 만에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팀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스날의 0-1로 패배한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팀이 전술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큰 경기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시점에서 필요한 변화를 도입해 팀을 다시 트랙으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경기들을 함께 기다려봅시다.